네, 토요 인터뷰 시간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B급 며느리, 또 웹툰 며느라기, 그리고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며느리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정 내에서 어떻게 보면 의뢰 위치일 수밖에 없었던 며느리의 역할에 대해서 특히 젊은 며느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고 또 사회적인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모든 가족 구성원이 행복해야 할 가정의 달, 이 며느리란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숙기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숙기입니다. 네, 이 최근에 말씀을 좀 잠깐 드린 대로 이 며느리에 대한 영화나 프로그램들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고부 갈등이나 이 며느리의 희생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돼 왔지만 최근에 이렇게 좀 더 관심을 우리 사회에서 많이 갖게 된 이유는 뭘까요? 네, 이제 여성이 한 집안에 이제 딸로 자라면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혼하는 순간 한 집안의 며느리로 이제 신분이 바뀌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된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딸은 아들과 이제 구별받지 않고 함께 학교에 다녔고 공부했고 자신의 이제 삶에 이제 대한 꿈을 이제 키워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며느리 입장에 보면 남성을 중심으로 좀 보조적인 역할을 좀 강요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예전의 며느리들은 모두 참고 견뎌야만 했던 것이 최근에 이제 젊은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이 시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거를 알리는 그렇게 이제 알리고 며느리의 삶을 수면 위로 공론화하는 이런 작업의 시기라고 이제 봅니다. 네, 이 사회 상황이라든가 시대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다큐멘터리 B급 며느리나 웹툰 며느라기라고 하는 것을 좀 보면요. 그동안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넘겼던 며느리들의 이야기가 사실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해서 또 그런 상황에 반발을 하는 젊은 며느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며느리가 겪는 부당한 대화 그 희생들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 원장님도 며느리 입장이었었죠? 그렇죠. 저도 이제 며느리로 지금 이제 33년째 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가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예. 며느리의 존재는 핵심이나 중심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돕는 역할, 그리고 또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들을 위해서 존재해야만 하는 여자, 그리고 또 쉴 새 없이 집안일 하죠, 부엌일 하죠, 허드렛 일을 도맡아서 해야 되는 그 정도의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집안에 이제 이 존재 가치라고 해야 하나요? 그게 그렇게 이제 크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부모님하고 며느리 사이에 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시부모님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예. 며느리들이 이제 따르지 또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요즘 며느리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발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젊은 애들은 왜 저러냐, 네. 속상하다. 또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예. 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뭐 가족 간의 뭐 다툼이라든가 불화 이런 경우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만은 뭐 그렇게 경우가 좀 최근에 와서 좀 관심을 많이 끌고 있어서 제가 말씀 좀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들로 가지고 지금 연구원을 찾는 분들이 좀 꽤 되시나요? 저희도 이제 저희가 가족 상담 센터를 이제 함께 네. 진행을 하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고부 갈등, 시댁 갈등, 이런 게 이제 상담의 단골 주제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부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네. 또 때로는 이혼까지 고려하거나 이혼 결정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혼부부뿐만 아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중년 부부까지도 이와 비슷한 문제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현실에서 아직도 살고 있다라는 게, 예. 예.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좀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 원인이 뭐 여러 가지 문화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해왔던 뭐 가부장적인 문화라고 할까요? 그런 사회적인 문화, 가족 문화, 이런 걸까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 원인을. 우선은, 제가 이제 부부들을 만나보면, 네. 아내와 남편이 서로 다른 가족에 대한 범위, 네. 개념을 갖고 있어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러블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 이제 아내들한테 제가 가족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내지는 이제 가족을 이야기를 해보세요라고 하면, 네. 아내들은 결혼한 이후 독립된 새로운 우리 가족을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 부부와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남편들한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예. 남편들이 생각하는 가족은 부모님을 포함시키고 예. 원가족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 무슨 형제 자매까지. 형제 자매까지 얘기를 하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좁혀지지 않은 한 네. 문제는 저는 계속 일어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시각으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이제 가족 문화 정착에 지금 현재는 과도기 시대다. 네. 그래서 이 과도기 시대에서는 정말 좀 어느 정도의 합의점이 좀 필요하고 중심축을 잡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문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또 시어머니라든가 요즘 뭐 시댁 얘기를 시월드라는 말로 표현을 좀 하는데 네. 그 시월드라고 하는 것도 역시 잘못된 문화가 아닐까 또 그런 잘못된 문화의 피해자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사실은 또 무작정 비난할 수만은 없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게 지금 최근에 이제 이렇게 며느리들이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의미로도 이제 가지는데, 네. 며느리 시점에서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며느리에게 보다 많은 책임과 희생을 요구하는 이 사회의 불합리한 그러한 관행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앞장을 서셨던 분, 아니면 우리의 가정을 깨지 않고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역할이 어머님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렇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님 자신의 삶보다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없이 오로지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거를 다 감당하리라,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시어머님이나 시월드,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이제 무조건 이제 비난할 수만은 없는 거죠. 네. 그분들의 고충과 그분들의 모든 이 세월을, 이 가정이라는 거를 두고, 본인의 삶 없이 정말 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오셨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제 사실은 또 이제 사회가 많이 또 변하고 문화도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무작정 참고 넘길 수만은 없는 시대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 모두가 이제는 좀 그런 갈등이라든가 그런 불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또 무턱대고 어른들의 생각을 고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뭐 쉽지만 않습니다. 좀 뭐 현명한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김숙기 원장께서는 어떤 생각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우선은 이제 가장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예.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 때요. 네. 이제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결혼식이라고 하는 거는 결혼의 의미를 새롭게 선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있고 또 새로 이제 신랑 신부가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남편, 신랑 입장에서는 예. 나는 그동안 두 분의 아들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부모의 품을 떠나서 예.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선포하는 거고요. 예.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나는 너희들 부모로 열심히 그동안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너희들이 너희의 삶을 살거라. 네. 나는 이제 내 본연의 삶에 충실하겠다.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거고, 네. 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저는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거죠.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네. 그동안 우리 부모님이, 본인의 인생, 그러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본인의 인생을 잡히면서 이제 이게 아니고, 네. 좀 즐기면서,
행복하게 만약에 사셨더라면 자녀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이제 보상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자녀 입장에서도 예. 우리 부모님은 너무나 고생하면서 우리를 키워왔다. 예. 그러니 내가 결혼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만 있는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다각도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의 이제 조금 문제 해결, 네. 갈등 해결하는 방법은 네. 각자 자기의 삶에 충실하라. 네. 그리고 부부 중심의 삶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말씀 도중에 여러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어떤 좀 인상적인 문자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7539번 쓰시는 분인데요. 저는 시어머니의 며느리로는 40년째, 제 며느리의 시어머니로는 6년째 되었습니다. 96세 되신 시어머니와는 결혼과 동시에 한 집에서 살다 보니 주변으로부터 칭찬도 격려도 아닌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는 편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윗사람의 자세가 더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접받기보다는 아랫사람을 이해하고 베푸는 어른의 행동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랫사람도 따라오고 섬김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최근에 또 며느리의 현명한 태도와 중재자가 돼야 할 남편의 태도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남편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남편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네. 중간에 끼어서 완전히 이 샌드위치 입장에서 네.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다. 네.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래서 이제 많은 남편들이 사실 도망가고 싶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냥 나 빠지고 그냥 어머님하고 당신이 알아서 좀 해결해봐. 나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거기에서 많은 아내들이 이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아내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이제 시댁 문제, 그렇군요. 시댁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시댁하고의 관계에서 이 관계 맺음이 어떻게 해서 출발이 되냐면 남편하고의 관계로 인해서 맺어진 관계거든요. 그렇죠. 가족 관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람이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남편의 현명한 정말 네. 중재 역할, 네. 그리고 본격적인 어떤 이런 이 우선순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의 정립이 이제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시월드 이외에 또 처월드라고 처갓집하고의 갈등도 이제 그렇죠.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럴 때는 핵심적인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사실 아내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중간에서 그냥 예. 무기력하게 이렇게 빠지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예. 우선은 부부간의 문제, 부부간에 네. 서로 대화하면서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예. 서로 좀 서운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네.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고 네. 마음을 좀 다독여주는 역할이 이제 필요하다. 네. 예. 그리고 또 중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가정 모임이 많은 5월달에 저희가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많은 모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좀 이해하고 좀 빠지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